박진 외교부 장관이 첫 공식 방미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 한미 협력 성과들을 안고 돌아왔다는 자평인데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박진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언급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소미아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질문 들어갔으면 했는데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번 3박 4일 방미 일정 뭐가 눈에 보이시던가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정상회담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모양인데 자, 예를 들면 말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 격상한다. 이거 정상회담에서 나온 거 또 얘기 나왔고. 근데 이거 글로벌 포괄적 글로벌이 붙었었죠. 같은 얘기 계속 통합반복이. 그다음에 확장업체 협의회를 앞으로 조속히 개최한다. 아니 그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개최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겠다. 미래형입니다. 날짜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한미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확인. 이거 30년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 유엔 제재 못 하잖아요. 유엔 제재가 지금 안 돼서 문제잖아요. 2번이나 무산됐어요. 북한이 미사일 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이랑 대립을 하면서 유엔 제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방미는 하나의 어떤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조금 뭐가 이게 진짜냐 이렇게 해서 좀 눈에 안 띄는데 때마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런 예기치 않은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제 눈을 좀 의심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소미아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지소미아가 그러면은 깨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소미아 지금 상태가 어떤 겁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2019년에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고 보도가 막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과정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작하는데 중요한 어떤 물자 장비를 수출 심의를 하겠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한국은 안보적으로 못 믿을 나라다. 그러면 안보적으로 못 믿을 나라가 어떻게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군사정보 교류 협정에 보면은 상대방한테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90일 후에 이 협정은 파기됩니다. 그런데 통보를 안 하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자동갱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하니까 그럼 우리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한부 협정이 째깍째깍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딱 파기되기 직전에 아마 그 전날이에요. 그날 종료하겠다는 통보는 유예하겠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연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봉합이 됐던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소미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정상화한다는 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각적으로 이리 해석해보고 저리 해석해봤는데 때마침 주한 일본 대사가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또 반응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본도 무슨 말인지 그랬어요. 모르겠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18번인데 단거리 미사일이 또 많아요. 그러면 일본은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 단거리 미사일에 관한 정보는 일본에서는 거의 못 갔거든요. 일본 위성이 좋다 그러지만은 못 본다고. 그러면은 저번에도 왜 8발을 북한이 발사하는데 일본은 6발 발사했다. 이렇게 오보를 자꾸 날리면 한국 정부가 정정 보도를 해준다고 또. 일본은 일본이 오보를 날리고 한국 정부가 정정 보도하고 이게 벌써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즉 우리한테 정보를 받아야 되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아쉽네요. 아쉬운 건 일본이죠. 그러니까 정상화 얘기하면 땡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가져가란 말인데 그 당시에도 지소미아가 작동이 돼서 우리한테 얼마든지 정보를 받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된 발표를 하는 거 보면 무언가 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굳이 정보 손 안 내밀겠다. 그러니까 협정은 있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교류의 실적이 좀 부진했는가 보다. 네. 이런 추정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많이 드릴 테니까 얼른 받아가세요. 왜 우리가 그걸 지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네. 이것에 조응하는 일본 측의 조치,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다시 올려주는 거. 네. 그걸 정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을 충분히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 규제를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예. 이렇게 서로 맞교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 얘기는 안 하고 네. 지소미아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저기 상호주의란 게 있는데 네. 외교에서 그런 어떤 그 기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조치만 마치 네. 이렇게 우리 장관이 왜 얘기하느냐는 것이죠.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김종대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쭉 보니까 북한 관련 정보는 한국이 더 많다. 네. 일본이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카드로 쓴 거다. 제가 제일 통탄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휴민트 즉 탈북자를 통해서 얻는 인적 정보가 많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 여러 가지 기계 정보가 있어요. 네, 뭐 위성이라든가 정찰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건 일본이 많으니 네. 서로 많은 걸 주고받으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 언론에 오늘도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네. 사실이 아닙니까? 기술 정보도 우리가 많아요. 휴민트 기술 정보 다 한국이 훨씬 많다. 이것도 우리가 많아요. 그럼 아쉬운 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죠. 지금 미사일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부스팅 단계, 상승 단계의 정보인데 네. 그거는 수평선 넘어 일본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반면에 그렇죠. 한국은 그린파인 레이더라는 장거리 레이더, 그다음에 이지스함, 또 정찰기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미 연합도 정보 자산이 있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잘 봐요. 예를 들면은 북한이 어디 섬에다 쏘면 자기들도 확인하고 싶잖아. 섬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북한도 그런 정보 활동을 한다고. 네. 그 정보까지 인터셉트 한다고. 그 정도까지 다 있다. 네,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일본에 없거든요. 네. 근데 기계 정보가 우리가 많은데. 네. 이걸 마치 일본이 많다고 국내 언론이 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그 강점을 네. 오히려 약점으로 표현하는 언론이 많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뜻은 네. 일본 입장에서 정상화를 주장하셔야지 네. 왜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주장해야 될 정상화는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려라. 네. 이 화이트리스트가 뭐냐면은 안보와 관련된 뭐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 물품이나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뭐 별다른 수출심의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다. 예, 바로 수출을 업체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그 중요한 뭐 불화수소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맞습니다. 그 웨이퍼 반도체를 세척하는 물자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하겠다. 그랬던 거죠. 2019년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비정상이죠. 하여튼간에 많은 분들이 일본한테서 정보를 우리가 많이 받아올 게 있는데 이 자존심상 우리가 안 받고 한번 자주국방 해보자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다고. 일본이 많은 정보는 미사일 쭉 남태평양으로 가다 어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상승 단계가 아니라 하강 단계. 네네. 그 정보는 일본이 많겠죠. 그럼 멀리 가는 거잖아요. 일본 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정보는 이미 한반도 다 지나가서 저쪽에 떨어지는 정보. 우리 안보에 그렇게 기묘한 정보입니까?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러나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거 안보의 결정적인 정보는 우리가 많고 네. 참고가 되는 정보는 일본이 많다 이거예요. 네. 자, 근데 미국은 막 환영 이사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반응이 미지근해요. 일본은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게 첫 반응이고 예. 물론 속으로는 땡큐 할 겁니다. 속으로 표정 관리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런 면에서 계속 우리가 일본에 러브콜을 던지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전부 다 싸늘한 반응입니다. 네. 이게 뭐 한두 개를 해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6월 11일 날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 거 네. 그것도
한국 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 미국 입장 봐서 우리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다. 그리고 와서 기시노부 저 일본 방위성 장관이 우리 네.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눈길 한 번 안 줬어요. 그리고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필요 없다. 네. 더 나가서 28, 9일 날 그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가는데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도 한국 측이 요청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한국 측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고 그 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지 정상회담 열 이유가 없다. 이게 기시다 총리의 직접 발언이에요. 또 사과 없이 정상회담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취지죠. 갖고 알아요. 예. 정확한 워딩은.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는 것은 징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다음에 저 2020년 12월에 벌어진 그 울릉도 근해에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의 군사적 대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짓말한 거 있어. 그거 양식 고백해.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 얘기부터 한 다음에 정상회담 얘기하라. 근데 사실 네. 그런 정도 세 가지 정도 사안이면 그걸 공개적으로 그걸 사과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 징용공 문제는 징용 노동자 문제는 우리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네. 상권 분립 체계예요. 네. 이걸 정부 보고 어떡하라고. 그거 정부가 어찌 해보려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사법농단. 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태도라서 왜 이러나 그 정상회담을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네. 미리 지소미아 우리 정보 드릴게요. 우리가 정보가 더 많은데 일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예. 일본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겠지만 네. 우리 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싸늘한 반응,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한다. 한마디로 뺨 때렸다. 뺨 때렸다. 벌써 몇 번째냐. 그러니까 그 인수위 시절에도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일본 특사가 갔잖아요. 네. 그때도 정상회담 하자 그랬고. 네네. 최근에도 일본에다가 정상회담을 나토 정상회의 열리면 한일 정상회담 하자 그랬고. 네. 이게 일본 쪽 언론에 다 폭로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일본 외무성 반응은 한국 정부가 내용을 먼저 갖고 와. 그러니까 해결책 갖고 오라 이거예요. 해결책 갖고 오라는. 예. 이게 일본이 민주주의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본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외교 정책과 반대되는 거기에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쪽 분들은. 그래 그걸 이해 못 하는데 상권 분립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상권 분립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쪽이. 아니 난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 일본의 민주주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법원이 정부의 사인을 받고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대법원이 위안부 판결이나 징은공 판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쪽에서는. 아니 그래서 제일 말이 안 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아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한미일 삼각체제 네. 러시아와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일본 편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가요? 윤석열 정부의 이제 가장 어떤 그 지난 정부와의 대비되는 지점이 예. 사실상 한미일 군사 협력을 고도화해서 네. 어떤 그 집단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는데 편승하겠다. 네. 예,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정부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거부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제가 일본의 본심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네. 한국은 마이너리그고 난 메이저리거다. 일본 방위백서에 주된 위협을 어디로 표기했냐면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소 잡는 칼로 나가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미사일 도입이라든가 상륙부대를 섬에 배치한다든가 국방 예산 방위비를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든가 이 신뢰용은 대상이 중국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그런데 협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마이너리그 예선전 뛰고 우린 메이저리그다. 그러니까 어떻게 니들하고 같이 하냐 이거지. 어떻게 겸상을 하냐. 겸상 못한다. 이런 어떤 서열 의식.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방위 정책이 워낙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강대국 정치에 들어가겠다. 네. 이제는 일본 영토 방어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원해에 가서 작전하고 또 중국의 어떤 그 해양 진출을 차단하는 능력을 갖겠다는 쪽으로 이젠 공격 미사일을 갖겠다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급격한 어떤 정책의 전환이 최근 3년간 너무나 두드러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인도 태평양이랑 큰 판에서 노는 강대국이라는 주장이고 일본은 예, 우리는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위협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네. 중국의 1대1로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예,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저 반은 중국화된 나라다. 네. 이런 어떤 차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미국한테 항의하는 거네. 겸상하라고 하지 마. 우리는 강대국이야. 어찌 예. 한국 같은 마이너리그랑 겸상을 한단 말이야. 네. 지금 이런 태도로 지금 일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진 그 외교부 장관 이제 방일도 이제 공식 방일도 이루어질 텐데 네. 가서 그 박진 장관에게 가서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좀 하고 와라. 네. 마지막으로 충고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안. 한일 관계 개선에 찬성이에요. 네. 왜 우리가 이웃 나라하고 그 불편해야 됩니까? 네. 필요한 나라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역사적 상식 그다음에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네.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돼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뺨 맞는 것도 벌써 몇 번째인지 그렇죠.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기 싫다는데 만나겠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오고 네. 일본 언론에서 계속 한국을 두들겨 패는 네. 이런 후속 기사가 더 나오고 네. 이게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도움 안 되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